낙찰자가 여기 임대인에게 이 보증금 내가 인수한다고 하고 새롭게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서 혹은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당신의 보증금을 빼주겠다라고 하면 명도와 잔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쉽게 눈에 띄는 소멸과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낙찰로 인해서 소멸되는 권리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많이 느끼죠. 소멸되는 권리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보가 등기가 있고요. 네 번째는 경매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권이고요. 저는 오늘 권리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자, 이런 권리를 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권리자가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소멸되니까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멸되는 권리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 두 번째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 세 번째가 유치권, 네 번째가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경매 정보지를 보면 빨간 글씨로 인수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소멸되는 것도 비고란에 다 소멸이라고 다 적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인수나 소멸이나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인수냐 소멸이냐 이것보다는 그 물건이 돈이 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소멸하는 권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인수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경매물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다세대 빌라인데요. 감정가가 1억 3,500만 원, 두 번 정도 유찰되어서 3월 15일에 6,6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되네요.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요. 기타에 보시면 경매 신청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2번 항목에 말소기준 등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현대 레미콘에서 걸어놓은 가압류와 그 밑에 권리들은 다 소멸되는 거죠. 대부분 경매 정보지를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소멸이라고 다 적혀 있어요. 말소가 기준이 되는 권리의 날짜를 보면 2016년 7월 5일로 적혀 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 일자를 보면 2015년 7월 27일로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보다 빠름으로 대항력을 갖게 되었고요. 확정 일자도 2015년 7월 17일 날짜로 받아놨으니까 배당 순위도 1순위가 되겠네요. 그럼 보증금 1억 2천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보니까 배당을 다 받으면 좋은데 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다 인수해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인수되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해야 될 물건이고 웬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열에 9은 이런 물건은 기피하라고 배웠을 것이고요. 또 기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기피해야 될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보통 명도 격정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해서 경매까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돈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배당금,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반면에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인수해야 되는 돈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2천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가고 여기에 전세나 월세를 기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놓을 수 있다면 낙찰자가 여기 임대인에게 이 보증금 내가 인수한다고 하고 새롭게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서 혹은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당신의 보증금을 빼주겠다라고 하면 명도와 잔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 물건의 전월세 시세와 수요에 대해서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 지역의 전월세 시세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높고 수요자들이 많다면 낙찰 가격만 적당하면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꿀꺽할 수 있는 한번 해볼 만한 경매 물건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수익과 투자금에 대한 생각과 계산을 먼저 해야 되지 소멸되는 권리가 많고 인수되는 권리가 많다 이것만 놓고 물건을 바라보게 되면 소멸은 쉽고 인수는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에 처음부터 막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수되는 권리를 처리하는 것을 굉장한 경매 고수나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저 인수되는 권리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경매 물건을 보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학자가 아닌 이상 권리 분석 그 자체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소멸도 다 나와 있고요. 인수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빨간 글씨로 꼼꼼하게 잘 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실익적으로 접근해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고요. 돈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그 물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가나 이론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말소 기준 권리, 소멸주의니 인수주의니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투자자는 투자 수익으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소멸이나 인수에 대해 먼저 말을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부동산 경매가 어떤 시험이나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닌데 이론적인 부분을 계속 몰두하게 되면 실전에서는 정말로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집니다. 항상 이론보다는 실전에 강한 경험력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